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이후 역대 최장의 위원국회가 거대 양당의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합의로 어제 일단락되었습니다. 헌법이 정한 다시 하겠습니다.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과 정기국회 기간, 또 국회의장이 제시한 2번의 데드라인까지 모두 넘겨가며 사생결단하듯 싸웠지만 결과는 사회적 약자는 없는 기득권 밀실 담합이었습니다.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5.7조는 고작 6,600억으로 생색내면서 누더기 종부세 법인세 인하로 부자 감세의 길을 열고 금투세는 또 유예됐습니다. 한마디로 기득권 찰떡 공조였습니다. 거대 양당의 찰떡 공조는 예산안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개혁 입법 문개기에도 찰떡 공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 33조로만 존재할 뿐 기업의 손배 가압류로 사실상 사문화돼 버린 노동 3권을 되살리기 위한 노란봉투법 입법이 거대 양당에 의해 가로막혀 있습니다. 황건적 보호법, 노조 방탄법, 불법 파업 조장법, 올해 9월 저와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고 나서 집권 여당 국민의힘과 경영계가 쏟아낸 비난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마치 무법천지라도 열리는 것처럼 악다구니를 쓰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진짜 무법천지는 무엇입니까? 15년째 최저임금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월급을 정상화시켜 주세요. 사내 하청은 불법 파견입니다. 직고형 해주세요. 대화를 위한 교섭은 수년씩 끌고 거부하면서 노동조합이 참다 못해 파업하면 470억, 246억씩 손배소를 때리는 기업의 야만, 이거야말로 무법천지이고 불법입니다. 어제 한국도로공사 노동자 박숙향 씨가 사측이 제기한 손배 소송을 3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아무것도 부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는데 3년이 걸린 겁니다.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경찰 특공대의 진압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47억 손배소를 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당 행위를 인정받기까지 13년을 싸워야 했습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13년의 세월 동안 죽어간 노동자, 그 가족의 삶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치는 이제 이 야만을 끝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노사 간 평화적 대화 테이블을 열어야 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부터 다시 가동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을 논의한 법안 소위는 지난 12월 7일 마지막 회의가 됐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올해는 사실상 5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노란봉투법 논의를 올해 안에 진척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해야 합니다. 역대 어느 정당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야당이 그 힘을 대여 공세로만 쓰는 것만큼 무기력한 정치는 없습니다. 말만 앞선 정치, 약속만 늘어가는 정치는 대한 야당의 것이 아닙니다. 어제 민주당은 그간 민주당이 반대해왔던 30인 미만 주 8시간 특별 연장근로 일몰 연장 문제를 논의할 것을 국민의힘과 합의했습니다. 반대하는 법안도 논의할 수 있다면 찬성하는 법안은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는 국민의힘 핑계대지 말고 법안 소위 소집을 위한 여야 간사 협의를 시작하십시오. 이번 임시국회 내에 환노위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 여당이 소수 여당의 처지를 탓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 소위 논의 한번 내실 있게 갖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국민의힘은 어디 한번 해보라는 듯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공공연히 주장하지 않습니까? 소수 여당이 아니라 소수 목리입니다. 국민의힘의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는 불법 기업 방탄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마저 손배의 가압류로 무력화하는 야만을 바로잡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보수 정당의 가치 아닙니까? 또한 이것은 여야가 만날 수 있는 타협점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를 접고 법안 소위 소집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거대 양당에 호소합니다. 노란봉투법 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예산안 합의에 들인 공력의 10분의 1만 집중해도 노란봉투법 논의를 충분히 진척시킬 수 있습니다. 임시국회 안에 환노위 통과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양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그럼 먼저 다음 발언으로 단식자 우리 유성욱 택배노조 CJ 대한통운본부 본부장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택배 노동자입니다. 저희 택배 노동자들은 회사 로고가 박힌 차를 몰고 회사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회사 상품을 배달하면서 회사에서 모든 업무 지시를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자신들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합니다. 노동자 앞에 특수고용을 붙여서 저희들의 모든 권리와 저희들의 인간다운 삶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원청 택배사는 단 한 번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심지어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그동안 14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고통받았고 그로 인해 26명의 우리 동료 택배 기사들은 숨져갔습니다. 거기에는 원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원청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노동자가 이렇게 고통과 아픔으로 죽어갈 때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택배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를 지키라고 사회적 합의 이행을 똑바로 하라고 CJ 대한통운을 찾아갔을 때 CJ 대한통운은 오히려 저희들에게 20억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택배 노동자를 포함한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는 모두 저희와 단 하나도 다르지 않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더 이상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절규를 애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하고 정당한 행위로 손해배상을 막아야 된다는 게 어찌 그게 부당한 일입니까? 더 이상 국민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반드시 연내에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위한 논의를 빠르게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유치환입니다. 지난달 51일 동안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의 요구는 지난 5년간 30% 깎인 임금을 회사가 정상화되었을 때 정상화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 매년 깎여갈 때쯤 대우조선 원청은 수조 원의 흑자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수조 원의 흑자가 남겼던 만큼 원청이 그동안 빼앗아간 임금을 원상 회복시켜달라고 요구를 했고 원청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파업을 결의했을 때 대우조선 원청은 갑자기 적자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되짚어보면 철판값이 올랐으니 그것을 선반영해서 대우조선이 위기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기인지 가짜 위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우조선과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우조선과 교섭을 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했고 이 합법적인 파업이 하청업체에서 교섭을 한 결과로 불법적인 파업으로 내몰리고 그 결과가 470억 손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올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밝혀졌습니다.
비단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인 원청과의 대화 통로가 열리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목포 영암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이 또다시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가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자기 자신의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일하다가 임금이 체불되면 어디에서도 구제받을 수 없지만 결국 원청의 작업 지시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영암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지난날 여름 민주당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니까 정부가 그리고 정치가 자신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원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하청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정치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누가 피해를 보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2조 3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신의 노동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과 교섭 테이블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딱 그 정도인 겁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손배를 때려박아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지 말라는 아주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이 상식적인 요구에 민주당이 답을 할 차례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맡고 있는 박석운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죠? 지난 6월에 여기 조금 전에 발언했던 유치한 동지가 0.3평짜리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서 절규했던 핵심적인 메시지,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있지만 그 핵심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교섭권, 결정권을 가진 그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요구였습니다. 다들 알지만 하청 바지 사장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결과는 어떠냐? 하청 노동자들이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갈등과 분쟁이 확대 정폭되는, 장기화되는 아마 그런 상태로 가고, 그게 아마 국민 경제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그런 사태까지 간 거 아니냐 봅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 사장, 진짜 사장하고 교섭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랬는데요, 다들 아시지만 온 국민들이 공감하고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염원한 결과 참 무사히 잘 해결돼서 희생 없이 무사히 잘 해결됐습니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470억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손배폭탄을 날렸던 겁니다. 근데 보니까 손배폭탄이 이번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에게만 가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계속 손배폭탄이 난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손배폭탄이 잘못된 거 아니냐. 말하자면 좀 고통을 주고 응징하고 또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되는 이 손배폭탄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손배폭탄 방지법 만들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지금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산업이나 또 이른바 특수고용 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동법은 1953년도에 약 70년 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70년 동안 강산이 7번 바뀌고요. 그리고 산업구조도 바뀌고 노동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의 노동자성과 사용자 정의에 대해서, 또 노동쟁의 정의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현재 이 상황 70년 전에 만든 그런 그 옷에다가 달라진 노동자들의 몸을 갖다 억지로 맞추는, 그러다 보면 모순이 생기고 옷이 찢어지든지 노동자들이 그러면서 엄청나게 고통받고 희생을 당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이미 선진국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선진국답게 선진국에 걸맞는 그런 그 노동법제를 가져야 된다. ILO 협약 이미 작년에 우리 비준했어요. 이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ILO 협약에 맞는 그런 그 노동법. 그 핵심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원청 진짜 사장 교섭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손배폭탄 방지해야 된다.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 모수는 차고 넘쳐서 하늘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비정규 노동자들의 그런 절규와 한탄도 이미 하늘에 이르고 있는데 너무 이 참 지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 나온 김에 국민적 관심사가 됐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다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당,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당은 거의 침대 축구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다수 야당, 원내 제1당, 다수 야당인 민주당이 헌법에 정한 본래의 그런 권능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야당이, 민주당이 응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의당은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원내 제1당인 민주당과 제3당인 정의당이 합심해서 침대축 뭐 제2당인 집권 여당 참여시키는 거 당연한 거지만 참여 끝끝내 안 하고 침대축구만 한다면 그냥 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집권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분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앞에서 뭐 다 말씀하셔서 전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손배 가압류가 이렇게 적용되기 시작한 게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은 여태까지 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10년 전에 이제 한진중공업의 최강서 열사가 유서를 쓰면서 죽었습니다. 그게 2012년 12월 21일입니다. 그때 유서에 뭐라고 했냐면 158억이라고 하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다라고 화소연하면서 했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손배가압류 때문에 죽어간 노동자들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실이 이거 안 맞는 게 노조법이거든요. 70년 전에 만들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맞춰야 되는데 지금 옛날에 그런 그 노동시장 고용관계 이게 다 변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만이 노사 간의 갈등도 줄어들고 그리고 산업 현장도 굉장히 평화가 정착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 3조 개정하자라고 하는 거는 노사 대화 촉진법이고 산업 평화를 정착하는 그런 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뭘 주저하느냐.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억지 쓰지 말고 대화 테이블에 나오고 법안 심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결단해서 빨리 속도를 내야 된다. 지금 여름에 이렇게 철창 속에서 30일 동안 고생했던 유채한 씨가 지금 24일 맡고 있습니다. 올해만 3번째 단식농성하고는 유성욱 본부장이 지금 24일 차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보고 있을 겁니까? 더 이상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 끝내기 위해서라도 민당, 정의당뿐만 아니라 국힘당 이게 잘못된 이 노조법 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국민의힘에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원한다면 이거부터 하라. 이거부터 해야지 노동개혁 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는 노동개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에 환노위에서 속도 내서 이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